قررنا أن نضع حداً لكل ذلك بعون الله. يفهم العدو أنه قد انتهى الوقت الذي يعربد فيه دون محاسب، فإننا نعلن بدء عملية طوفان الأقصى. We have amassed around 100,000 reserve troops who are currently in southern Israel, preparing to execute the task that the Israeli government has designated the IDF to do. Our job is to make sure that at the end of this war, Hamas will no longer have any military capabilities to threaten Israeli civilians with. 예, 10월 9일 한글날 뉴스탑10은 바로 나라박 소식부터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와 3위입니다. 중동의 화약고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에게 지난 주말 새벽 시간에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당한 건데요. 이스라엘이 받은 충격, 미국의 9.11 수준의 충격일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곧바로 이스라엘도 피해 보복을 선언하면서 이제 사실상의 전면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전쟁 수준으로 좀 시작이 된 것 같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제 전면전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민간인 사상자도 꽤 많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사상자가 1,100명을 넘었다. 사망자가 1,100명을 넘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들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지난 주말에 이루어진 공격이기 때문에 제2의 진주만 공습 또 제2의 9.11 테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3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사망자가 1,100명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뭐 일단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12만 명이 일단 지금 현재 집을 잃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군만 지금 700명 사망을 했고 가자 지구에서만 413명 지금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 공격이 시작됐던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음악 축제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현장 한 곳에서만 26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이 하마스가 이번에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납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여성 등등 해서 납치를 해서 지금 현재 어린아이들까지 해서 지금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전쟁에서 꽤 많은 사상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처음에 5,000발 이상 되는 로켓포 공격이 있으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났고 부상자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으면서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5,000명이 넘었고 지금 민간인 사망자 포함해서 사망자가 1,000명, 1,1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 기습적인 하마스의 공격 당시에 이제 아이언돔의 요격인데 뭐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습 공격 게릴라전을 방불케 했기 때문에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에 있는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가자 지구 인근에 예비군 10만 명을 집결시키면서 이제 이스라엘도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했는데 김은식 교수님, 뭐 외교안보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실제로 이란이 본인들은 배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긴 했는데 지금 양상이 혹시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양상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지난 주말에 기습적인 공격으로 시작이 된 게 만약에 전쟁이 확산되면서 국제적인 대리전 양상으로 이게 퍼지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특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 그 러시아와 이 서방과의 전쟁이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전쟁의 전선이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자신이 이번에 하마스의 대거 전격적인 기습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자인 게 이란인 건 뭐 분명히 맞는 사실이고요. 특히 하마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군사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하마스의 전격적인 이 보복 공격이 뒤에는 사실 이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정론인 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피해 보복 공격에 대해서 미국이 편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미국의 지원하에서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하면 또 이란 측은 또 팔레스타인을 안 도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공격이 서로 간에 확산될 경우에는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전쟁이 간단치 않은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스라엘 내 국내 정정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도 굉장히 이번에 저는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하면서 국내 정치가 극심하게 양극화돼서 분열 양상으로 치달았고 이스라엘 국내 정치도 그렇습니다. 좀 많이 혼란스러웠던 예, 모양이에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정보기관이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극우 세력의 강경한 팔레스타인 박멸 논리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하마스에 대해서 감정을 좀 자극한 측면도 있고 아하. 또 하마스 입장에서는 그런 또 빈틈을 틈타서 자기들의 주도권을 좀 강화하려는 또 이런 계산도 있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는 국내 정치적인 정치적 주도권 포석도 지금 이 상황에 같이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이란은 본인들은 개입을 안 했다.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당한 실패를 합리화하는 거다라고 하면서도 일단 하마스가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거다. 이란은 또 하마스 손을 들어주면서 지금 미국은 또 이스라엘 이제 지원에 나섰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양상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현장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이 공습당한 이 가자 지구에서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지금 최근에 중동에 평화가 왔을 정도다. 그래서 미국도 꽤 이 중동 정세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했었는데 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의 공격이 무차별적 게릴라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이렇게 이 가자 지구 쪽 서쪽이 많이 지금 폐허가 된 상황입니다. 이쪽에 지금 이란이 있고요, 사우디, 중동 지도를 한번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전쟁을 두고 전 세계가 놀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최첨단 방공망과 그리고 최고의 정보기관을 갖춘 이스라엘 안보망에 구멍이 났기 때문일 텐데요.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 팔레스타인 로켓들을 동시에 요격하는 영상들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로켓포 7,000발 쐈고 게릴라전 오토바이 낙하산 보트 침투했고 민간인까지 납치했는데 군사 전문가이신 김민석 전 대변인님 제가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최고의 정보기관이라더니 이거 하마스의 동향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전혀 파악을 못한 겁니까?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모사드는 세계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이고 그래서 한국도 모사드를 따르자 이런 것도 많았는데 예. 왜 모사드가 저렇게 망가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정정이 아주 복잡해가지고 그런 바람에 이 정보기관 자체가 와해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과거에 보면 우리 국정원을 와해시킨 적이 있습니다. 대북 정보 라인이 완전히 망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복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되지 않고 있고 더구나 이제 지난 9.19 회담, 9.19 합의 때문에 우리 한국군이 북한에 있는 그 전방 지역을 지금 정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돼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군이 상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죠. 과거에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중공군이 이 낮에는 가만히 있고 밤에만 움직였죠. 그런 걸 갖다가 미군 정보기관에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현상이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전 대변인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정보 수준에 했던 정보기관 모사드도 저렇게 국내 정치가 흔들리니까 그들의 정보를 취합하는 능력들이 떨어졌는데 이게 마치 지금 우리의 국정원도 지금 예전보다 정보 능력이 떨어진 게 좀 걱정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9.19 군사 합의도 예. 지금 이제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몇십 킬로는 우리가 정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방에 있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저희들이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군이 만약에 기습을 한다면 저희들은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정원에 좀 빗대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요즘은 SNS가 워낙 활성화됐기 때문에 저런 영상들 지금 보면 무장단체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저렇게 이스라엘과의 설정된 경계선을 넘어서 기습적으로 게릴라전까지 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영상을 공개했고 땅에서는 저렇게 게릴라 부대, 패러글라이더 부대가 이제 저렇게 진군을 했다면 위에서는 또 기습적으로 로켓을 쐈고 그 이후에 날이 밝자마자 민간인까지 생포하는 모습까지 저렇게 영상으로 다 만나보고 있어요. 저렇게 패러글라이더까지 투입해서 인해 전술까지 편 무장단체 하마스입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아까 그 모사드가 네. 세계 최고의 첩보 능력을 자랑하면서도 아무리 국내 정치에 휘둘렸다고 이것도 못 파악했냐, 하마스의 동향을. 근데 아이언돔도 보면 이게 한 90%의 요격률을 자랑한다고 하는데도 이번에 저렇게 하마스의 기습적인 로켓 공격의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하마스 공격이 있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한 200발 이상의 로켓포가 쐈는데요. 그중에서 한 3발 정도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요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이게 아이언돔이 굉장히 능력이 좋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뭐 입증이 됐어요.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입증이 됐는데 아마 이번에 하마스가 이 아이언돔의 허점을 좀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이 그 미사일로 이제 요격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로켓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80만 원 정도 싼 걸로 하는데 이번에는 동시에 한 5,000발 정도를 집중적으로 벌떼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5,000발 정도가 동시에 발사되다 보니까 아이언돔이 도저히 이걸 막을 수 없는 그 한계 능력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부 다 이게 방공망이 다 뚫려버린 게 아니냐. 즉 아이언돔이라는 게 한 200발, 300발 정도는 뭐 이게 막을 수가 있는데 저렇게 동시에 만약에 5,000발을 쏜다라고 할 경우는 이 아이언돔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지금 한국형 아이언돔을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장사정포가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이게 동시에 만약에 이렇게 발사될 경우에 과연 이게 가능한가, 막는 게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첨단이라 하더라도 이런 벌떼 공격에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게 아닌가. 아마 이번에 하마스가 이 준비를 하면서 포탄을, 로켓을 굉장히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모사드의 어떤 예측이 실패한 게 그러면 많은 그 로켓포들이 실제로 이게 그 전방지에 다 배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파악하는 게 이 모사드의 역할인데 이번에 그거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큰 실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화면을 좀 더 추가로 설명해드리면 군사상식이 그리 많지 않으시는 분들도 아이언돔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낮은 고도의 방공망, 발사대 한 3-4개를 보유했고요. 요격 미사일 20발이 장전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더를 찾아서 전송을 받고 대응 명령에서 발사대까지 이동하는. 그런데 이런 촘촘하다 90% 요격률을 자랑한다는 아이언돔이 무차별 벌떼 공격에는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 얘기가 나오는 게요, 김근식 교수님. 아이언돔 한 발 가격이 한 8천만 원인데 한 발 가격 80만 원으로 지금 하마스가 톡톡히 전세를 잡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적의 방패막이었던 아이언돔이 이번에 이제 무참히 깨진 것은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수천 발을 쏠 경우는 사실은 속수무책인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뭐 지금 킬체인이라는 우리의 그 한국형 KAMD 같은 또 방공망들이 다 있습니다. 예.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이 쏘기 전에 요격하는 것이고 그리고 KAMD 같은 쏜 다음 요격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지금 능력을 향상시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의 경우에도 완전히 우리가 킬체인을 만들어서 사전에 탐지해서 요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의 경우처럼 수천 발이나 수백 발을 한꺼번에 이 수도권을 향해 쏠 경우도 굉장히 또 다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교훈으로 남는 것이고요. 또 아이언돔은 또 가격이 워낙 비쌉니다. 왜냐하면 요격 미사일을 쏘는 거기 때문에 한 발의 생산가가 굉장히 비싼데 이번에 하마스가 5,000발을 쐈다고 하는 로켓은 지금 굉장히 싸게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뭐 명중률은 높지 않다 하더라도 싼 가격에 수천 발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쏴버리니까 명중률은 높지만 한 발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 고가의 아이언돔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저는 이 부분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그 군사장으로 좀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